민주당 내에서도 이거는 아예 이재명 맛을 보내려고 추천한 거냐? 그동안은 약간 약속 대련이 아니냐 이런 느낌도 약간 있었는데 지금의 명청대전은 진짜 싸우고 있다. 극단 유튜버가 국힘을 지배한다. 극단주의자들이 제자리를 찾아줄 거다. 제풀 꺾여 그만둘 것이란 기대를 접어라. 역전승을 하겠다. 아니 서울시장 나가려는 사람이 서울시장으로서의 역할은 제대로 안 하고 왜 자꾸 당권에 대해서 논란을 제기하는지. 자, 트럼프가 지금 조지아주에서 아틀란타에서 이 2020년 선거와 관련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었는데 그 이후로 계속 부정선거와 관련한 얘기가 FBI나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솔솔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발 SNS에서는 굉장히 지금 진전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는 유권자 신분 확인 강화법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세이브법이다 라고 해서 지금 중국이나 아니면 히스패닉들이 실제 미국에 거주하지도 않으면서 미국인 투표 자격을 얻어가지고 투표하는 이런 식의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 라고 해서 가공된 투표지가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트럼프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AUAB라든지 여러 부정선거와 관련된 기관들에 관해서 쭉 나열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우리나라의 부정선거 문제와 어떻게 맞물려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저희는 섣불리 속단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지켜보면서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주시를 해야 된다. 주시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주말 사이에 조현 외교부 장관이 빈손으로 귀국했어요. 귀국했는데 아무 결과를 못 가지고 왔습니다. 오히려 미국 내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얘기만 잔뜩 듣고 왔어요. 안 좋다는 얘기만 잔뜩 듣고 와서 이 국힘에서는 방미외교 통상 라인이 빈손 귀국했다. 무능한 이재명 정부 안보와 경제 근간을 흔들고 있다. 지금 관세와 관련해서 모스탄 대사도 얘기하고 있는데 이미 한번 낮추기로 한 관세를 다시 올린 건 지금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계속 협상을 통해서 영국, EU, 일본 하다못해 인도까지 인도도 50에서 18%로 내리기로 했고 브라질도 내리기로 하고 있고 멕시코도 내리기로 하고 있고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이 대부분 다 관세 문제가 타결이 돼가고 있는데 타결됐다고 하더니만 다시 올린 건 한국밖에 없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타결됐다고 하더니만 다시 올라간 게 한국밖에 없다는 게 냉혹한 현실인데 이 관세 문제, 우리나라 수출이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70%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수출의 가장 중요한 축인 대미 수출에 엄청난 타격을, 심대한 타격을 주는 관세 문제가 지금 이렇게 무관심하게 지나가도 되느냐? 지금 관세에서 어떻게든 국민들 시각을 돌리려고 이재명은 지금 열흘째예요. 며칠째인지도 모르겠어요. 한 2주 넘게 계속 SNS에다가 부동산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데 이게 진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있었으면 2달 전에는 대책이 없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2달 만에 이렇게 관심이 높아져요? 이거는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관세 문제의 실패를 어떻게든 그 관심을 국민들로부터 돌리기 위한 그런 술책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또 세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결국 이번 지방선거에 민주당이 승리하고 국힘이 패배하면 이 지방선거 이후에 보유세든 양도세든 모든 면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모든 세금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것도 보유세 3%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라는 게 온갖 찌라시대에서 다 나오고 있는데 이번 지방선거 반드시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차리고 투표에 임해야 된다. 특히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1가구 1주택마저 방심할 수가 없다. 1가구 1주택도 보유세가 가격 공시지가의 3%, 1% 이렇게 되면 6억 7억짜리 집을 가지신 분들도 안심할 수가 없어요. 6억 7억짜리 집들도 공시지가가 3, 4억은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연간 300만 원, 400만 원 내야 되는 그런 수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연봉의 10%를 보유세로 주택의 보유세로 내야 되는 만일에 3%가 된다?
그럼 연간 1,000만 원을 내야 되는 거죠. 6억, 7억짜리 아파트의 경우에도. 뭐 강남에 있는 2, 30억짜리 집들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집들은 몇 천만 원씩 내야 될 거고 그냥 서울 안에 있는 6, 7억짜리 집들도 보유세를 연간 1,000만 원 내야 될 수도 있다. 자, 이재명은 계속 부동산 관련한 SNS를 보내고 있는데 또 어제는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 채를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아니 그 수백 채 산 사람이 그 수백 채 살아? 다 임대주지? 결국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거 아니에요? 임대주택은 국가만 공급해야 돼? 국가만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라는 게 다 공공임대인데 그 공공임대 쓸데없는 데다 이상한 데다 수요도 없는 데다 지어가지고 지금 5만 채가 비어있다는 거 아니에요? 문재인 때 뭐 4인 가족이 12평이면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김현미랑 같이 가서 떠들어대더니만 그 공공주택들 다 비어있다는 거 아니야 지금 5만 채가. 아니 다주택자 압박을 통해가지고 주택이 뭐 1,000채가 늘었다느니 어쩌느니 하고 있는데 이것도 다 언론의 장난이지. 아니 호통 경제학이에요. 호텔 경제학이 아니라 소리치면 다 돼? 지금 뭐지 공공인데 5만 호가 빈집이라는 거 아니에요. 저 5만 호에 막 집어넣으면 되지 사람들 그러면. 안 들어가잖아. 민간 임대는 멀쩡한 집들을 사가지고 전세든 월세든 주는 거니까 사람들이 들어가지만 임대가 안 될 집을 누가 사? 안 사지. 근데 공공임대는 억지로 때려 넣어가지고 막 지으니까 임대가 안 되지. 위치도 이상하고 주변 환경도 엉망이고 학군도 없고 그런 데다가 아파트 지어놓으면 누가 막 들어가요? 부영은 뭐야 그러면 여기 0998님이 부영은 뭐야? 부영은 7만 5천 채를 임대하고 있는데 부영부터 때려잡아야지. 매입 임대인데 전형적으로 건설 임대고. 국힘에서 틈만 나면 버럭하냐, 공포군주를 꿈꾸냐. 청와대 참모들은 오죽하셨으면 그러겠나 이러고 있는데 오죽하셨으면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설이 난무해요. 지금 맘같이 안 돌아가니까 이런 거다. 지금 당은 당대로 또 정부는 정부대로 뭐 얘기는 많이 하고 있는데 말하는 게 되질 않으니까 말하는 대로 되질 않으니까 열받아서 그러는 거다. 지금 그러는데 글쎄 말이에요. 국무회의 TV로 중계하고 전국 돌면서 업무 보고 받으면 뭐가 일이 될 것 같았는데 하나도 안 되고 있으니까 빡쳐서 그런다. 그러나 지금 야당 대표 시절의 SNS와 대통령의 SNS는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른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주말 사이에 2차 종합특검과 관련해서 이게 2차 종합특검을 그냥 임명했다라는 뉴스가 2월 5일에 났거든요. 이건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임명하나 보다 했는데 그 뒤에 갑자기 불거졌어요. 왜냐? 이 2차 종합특검 역시 민주당과 조국당에서만 추천한 사람들을 대통령이 결정하는 식으로 해놔가지고 국힘은 아예 후보 추천도 못했죠. 그런데 민주당이 추천하는 후보를 안 하고 조국당이 추천한 후보로 임명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뭐지? 하고 흘러나온 얘기가 민주당이 추천한 전준철이라는 후보가 이게 이제 이성윤이 추천해서 이성윤이 서울중앙지검장 할 때 부장을 했던 검사 출신의 변호사인데 이 사람을 뭐 믿을만하다 그래가지고 추천을 해서 올려놨더니 이 사람이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변론을 맡았었다는 거예요. 그 대북 송금 사건 자체는 아니지만 대북 송금 사건과 엮여있는 횡령사건 이런 쪽에 변론을 맡았었는데 지금 김성태 때문에 이재명은 거의 골로 갈 뻔했다가 돌아왔다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재명은 김성태라면 김성태 대북 송금이라면 지금 아직도 밤잠을 못 이루는 사건인데 뭐 계속 지금 진행 중이니까 그런데 거기에 변호사로서 김성태가 저렇게 검찰에 협조해서 다 그 자백하게 만든 장본인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을 딱 추천했다? 이러니까 이재명이 빡쳤다.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거는 아예 이재명 맛을 보내려고 추천한 거냐? 왜냐면 2차 특검에서 대북 송금 문제가 또 튀어나올 텐데 거기에서 오히려 이재명을 공격하는 방향으로 가려는 거 아니냐? 제정신이냐? 이러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주말 사이에. 그래서 지금 뭐 정청래는 또 자기가 못 챙겼고 몰랐고 뭐 어쩌고 그러고 있는데 몰랐을 수가 있냐? 이성윤이 추천한 건데 정청래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걸 추천했단 말이냐? 그러면서 서로 지금 싸우고 명청대전 진짜 싸워요. 이거는 그동안은 약간 약속 대련이 아니냐 이런 느낌도 약간 있었는데 지금은
이 지금의 명청대전은 진짜 싸우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저 정청래 물러나라 소리가 뭐 시끌벅적해요. 그러면서 정청래도 대통령께 눕기 쳐서 죄송하다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사검증 실패 여기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했는데 지금 뭐 정청래 책임져라 라고 하면서 정청래 물러나라 지금 이런 얘기가 민주당 내에서 공공연히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일회성인 거냐 아니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청래가 지방선거 이후를 바라보고 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리고 또 이런 분석도 있어요. 지금 합당 문제도 조국이 결국 13일까지 합당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확답을 해라. 안 하면 자기네들도 안 하겠다. 지금 이렇게 조국이 나오고 있는데 정청래는 뭐 오늘 내일 사이까지 계속 당에서 얘기를 해보고 안 되면 뭐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안 되면 이제 안 하는 걸로 결단을 내리겠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내부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이미 이재명은 지방선거를 패배하려고 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패배해야 패배를 명분으로 해서 정청래를 자르고 김민석을 당대표로 옹립을 해서 그래서 공천권을 청와대가 쥐고 다음 국회의원 선거를 치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정청래는 지방선거만 그 위기만 넘기면 그러면 지금 이미 당원 1표제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자기가 틀림없이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김어준과 문재인의 백업을 통해 가지고 충분히 연임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지방선거는 패배한다고 치고 지방선거의 패배 책임을 누구한테 돌릴 거냐인데 정청래는 지금 이 조국당과의 합당이 되면 좋고 되면 이제 당내에서 입지가 훨씬 더 강화되고 조국당 인원들은 어차피 결국 다 정청래를 지원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뭐 의원들 13명이 10명 가까이가 추가되는 거죠. 정청래계로. 그러니까 당연히 정청래한테 도움이 되지만 합당이 안 되더라도 이제 와서는 이제 만일에 지방선거를 패배하면 합당에 자기가 그렇게 합당하자고 했는데 합당 반대해가지고 합당 안 해서 졌다. 이런 명분을 내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책임을 피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전당대회까지 어차피 임기는 6월 말까지니까 임기 끝나고 나서 다시 출마해서 전당대회에서 승리해서 차기 당권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청래와 김어준의 수싸움이 지금 친명계를 압도하고 있다. 뭐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사이에 미국 의회에서는 쿠팡 관련한 소환장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미국 하원 법사위원장이 규제개혁 반독점소위원장이 이 로저스 쿠팡 대표한테 소환장을 보내면서 여기 미국 의회 청문회에 나와라라고 소환장을 보내면서 이 소환장 내에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내용 중에 보면 이재명은 코리안 프레지던트 이재명 aggressive penalties and hefty against 쿠팡 이렇게 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쿠팡에 대한 공격적인 처벌과 막대한 벌금 부과를 촉구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11개 기관에서 차출한 수사관 400명을 보내 대면 조사만 150건, 인터뷰만 200차례를 벌이면서 1100건 이상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게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 아니냐. 이런 것들을 지금 확인하기 위한 청문회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프레지던트 이재명이라는 표현이 뚜렷이 나온다는 거. 이거 자체가 굉장히 우려가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한동훈은 또 잠실에서 토크 콘서트를 열었는데 토크 콘서트에서 뭐 극단 유튜버가 국힘을 지배한다. 극단주의자들이 제자리를 찾아줄 거다. 뭐 이래가면서 혼자 막 신이 났습니다. 이 김어준 토크 콘서트가 굉장히 부러웠는지 김어준과 비슷한 식의 무대 배치를 했네요. 혼자 딱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없이 혼자 떠들어대는. 여기에 배현진, 유용원, 김성원, 배현진, 박정훈, 정성국, 우재준, 한지아, 안상훈, 김성원, 진종호, 김예지, 유용원 이렇게 지금 참석을 했다라는 거고 10명이 국회의원은 10명이 참석했네요.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이 시작한 한동훈 끌어내기를 장동혁이 마무리했다.
라고 하고 있는데 뭐 아주 그냥 열심히 해서 나가서 당 차리고 괜히 시끄럽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 국회의원 10명 그 중에 보니까 비례대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네요. 5명이 비례대표인데 이 5명은 안 나갈 테니까 김성원, 배현진, 박정훈, 정성국, 우재준 데리고 나가서 5명이 데리고 나가서 당 차려서 한번 지방선거를 치러봐라. 괜히 이 당내 이제 회방은 그만두고 제풀 꺾여 그만둘 것이란 기대를 접어라. 역전승을 하겠다. 무슨 역전승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미 제명됐으니까. 여기에 신동욱 최고위원은 한동훈 제명이 김옥균 프로젝트다. 근데 검찰 시절에 프레임 작업 많이 해본 거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뭐 자기가 김옥균인 것처럼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데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이런 겁니다. 하여간 장동혁 대표와 국힘은 김종혁 제명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최고위에 보고돼서 제명된 것이다. 라고 확정을 지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울시당 위원장인 배현진의 징계 절차에도 착수했기 때문에 배현진도 징계할 것이다. 그리고 50만 명 이상 기초자치단체를 향해 중앙당이 공천권 행사하겠다. 이걸 또 당원당규 개정을 통해서 확정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당원당규 개정은 안 됐지만 개정되면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송파구청장, 강남구청장을 전부 중앙당이 관할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현진과 박정훈이 있는 배현진, 고동진, 박정훈이 있는 송파구청장과 강남구청장을 중앙당에서 고르게 된다. 김근식, 배현진, 박정훈 3명 다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인데 요 3명이 있는 송파구청장을 중앙당에서 공천한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교체 보도 요게 친한계 탄압 프레임 이런 얘기한 거 자체가 지금 조선일보가 계속해서 한동훈을 띄우려고 뭐 도와주려고 온갖 보도를 내고 있는데 조선일보가 얼마나 엉뚱한 보도들을 많이 하는지 저희가 좀 지적을 해야 되겠다. 저희 인사이트이 미디어 비평을 주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인사이트에서 이런 조선일보의 오보 또는 의도적인 당협위원장 교체? 그날 바로 저 보도 나가자마자 그날 바로 교체 안 하고 보류한다. 지방선거 때까지 보류하겠다. 이렇게 바로 나왔는데 친한계 탄압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조금만 확인하면 될 일을 친한계 탄압이라고 해가지고 무조건 걸고 넘어지는. 이건 한동훈을 도울려. 한동훈 일보예요? 조선일보는? 한동훈 조선일보야? 그런데 지금 오세훈은 계속 서울시장이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당권에 관심이 있는 것 같은 그런 폼이에요. 지금 아니 서울시장 나가려는 사람이 서울시장으로서의 역할은 제대로 안 하고 왜 자꾸 당권에 대해서 논란을 제기하는지. 아니 지금 이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이 있는데 광역자치단체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 중에 지금 당대표를 공격하는 사람은 오세훈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박형준조차도 지금 입을 딱 다물었어요. 지금 당장 나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잘리면 본인만 손해니까 이건 지금 오세훈은 아예 시장 출마 포기한 게 아닌가 싶은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어요. 자, 홍준표 시장은 연일 지금 오세훈 공격을 하고 있어요. 국힘에서 분탕 세력을 안고 지방선거 치르겠다는 건 무모하다. 그러니까 한동훈계를 정리하지 않고 선거 치렀다가는 당내에서 뒤통수 맞는다. 아니 적을 안고 하다가 언제 뒤에서 칼이 날라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선거를 치른다는 거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세훈도 공격을 합니다. 구청장한테도 발리는 서울시장이 지금 당권 다툼 나서는 거냐 하는 건데 지금 오세훈을 보면 정원호한테 질 것 같으니까 자기 표가 없어요. 5선을 꿈꾸는 4번을 서울시장을 당선된 사람이 자기 표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당 지지세보다도 약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서울시장을 나가냐 이거죠. 자기 표가 있어야지. 자꾸 무슨 전륜을 해라 어쩌고저쩌고 헛소리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거하고 본인 지지율이 낮은 게 무슨 관계가 있는 거야. 이게 정원호는 지금 탄력받으니까 서울시장 출마 나가겠다라고 공식화를 이미 했습니다. 북콘서트에서. 그런데 주말 사이에 나온 대구 여론조사를 보면 지금 이진숙 저희 금요일날 KNL에 출연했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지금 뭐 추경호 의원이나 윤재옥 의원 이런 후보들을 제치고 유영아 전부 제치고 주호영까지 제치고 압도적인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22.6%, 추경호는 14.4%, 주호영 12.7%, 3파전인데 다른 몇 명들은 별 의미가 없고 심지어는 이제 민주당 후보로 거론되는 김부겸과의 가상 대결에서도 이진숙이 가장 앞서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 3명 중에 중도 확장이면 주호영이 가장 1등을 해야지 주호영이 제일 낮아. 오히려 가장 선명한 우파라고 할 수 있는 이진숙이 제일 높아. 대구 내에서도. 어설프게 좌파 행세해봤자 지지층이 지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내 그 지지층 조사뿐만이 아니라 가상 대결에서도 이진숙이 가장 높잖아요. 자, 장동혁 대표는 지금 안팎에서 상당히 시끄럽지만 한동훈은 밖에서 떠들어대 안에서도 지금 오세훈이 떠들어대 시끄럽긴 하지만 이 개는 짖어도 기차는 간다 이런 심정으로 지방선거를 준비해 나가고 오히려 거기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이재명 정권하고 싸우겠다 이런 자세로 이재명이 관세 무능을 가리려고 부동산 호통쇼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2달 전까지만 해도 관심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2주째 매일매일 SNS에 부동산 관련 문제를 올리는데 이 타이밍이 딱 지금 관세 실패. 이 트럼프가 25%를 올리겠다. 그거 올리고 난 다음부터 그걸 덮기 위해서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거 보시면 이재명이 똑같은 말을 정확하게 반대로 뒤집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정부 이기는 시장이 없다. 이러면서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4년 전인가요? 2022년에는 시장을 이기는 정부 없다 그랬었어요. 똑같은 말을 저렇게 뒤집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 없다. 그러던 사람이 정부 이기는 시장이 없다. 그리고 2달 전까지만 해도 12월 달 그 타운홀 미팅 때만 하더라도 서울 부동산 대책 없다. 그러더니 갑자기 온갖 대책이 다 있는 것처럼 쏟아내고 있는 양도세 80%면 어떻게 파냐? 집안 팔고 정권 교체 기다린다. 이게 2021년 12월 얘기인데 이제는 집팔 마지막 기회다. 다주택자 양도세 최대 82.5%로 하겠다는 건데 그럼 안 팔고 기다리지. 정권 바뀔 때까지. 지킬 박사와 하이드예요? 뭐예요? 저거야? 23 아이덴티티야? 관세 폭탄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아침 한 말 다르고 저녁 한 말이 달라? 가짜뉴스 경로전에 과거부터 좀 돌아봐라. 본인이 천안함 잠수함 충돌성을 사드 전자파 후쿠시마 오염수 얼마나 많은 가짜뉴스를 만들어냈냐. 어제 이재명의 적은 어제명이다. 어제의 이재명이다. 지금 저희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재명은 그냥 찾으면 찾을수록 모든 얘기가 다 나와. 모든 얘기가 다 나와. 대미외교 입국 컷. 지금 SNS로 국민과 싸울 때가 아니라 미국과 어떻게 할 건지 직접 비행기 타고 날아가서 트럼프를 바지가랭이를 잡고라도 본인이 그런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바지가랭이 길 수도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통계 한번 잘못 인용한 게 그렇게 경노할 일인지 의문이다. 대한상의에서 인용한 통계가 틀렸다고 해도 과도한 상속세의 문제점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대한상의 보도자료에 많이 긁힌 모양이다. 고의적 가짜뉴스다. 그런데 이건 이미 한 6개월 전부터 나왔던 얘기잖아요. 무슨 헨리앤 파트너스인가 하는 이민 전문 컨설팅 펌이라는데 거기서 내놓은 자료가 한국이 4번째다. 이거 진작에 많은 언론이 인용했던 통계인데 그걸 대한상의가 인용을 하니까 난리를 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